김광수의 경제데이트, 오늘도 우한 폐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오늘 방송은 원래 이제 의사인 전문가분을 모셔서 이제 방송을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촬영 바로 직전에 그 의사분이 확진자로 의심이 되는 환자를 진료를 했다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부득이하게 저희만 그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예, 이제 다만 그 전문가분이 이제 감염이 안 되기를 일단 기도하고, 일단 오늘 방송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요새 무슨 종교 문제로 시끄럽더니 네. 군인 멘트도 기도. 아, 예, 그 기도의 힘을 좀 믿거든요. 네, 이제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근데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통화를 하는데 일단 당연히 걱정되죠. 예. 걱정되죠. 이제 끝나고 가서 저녁 먹기로 했었는데, 예, 좀 자가격리가 앞에 보고 예. 마스크 하고 해야 되는데 방송을. 아니 신경 쓰여. 그 밖에 나갈 때 네네네. 가까운 데 가는데 아이고 마스크를 안 쓰고 나면 또 사람들이 째려볼까 그렇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쓰고 나가자니 그렇고, 그다음에 가다가 또 이게 괜히 신경 써갖고 안 나오는 기침도 막 나오려고 그러고. 지금 목이 간질간질하고 간질간질하고. 긴장이 돼요, 긴장이. 아, 저는 그 겨울철에 감기 기침 되게 심하잖아요. 이게 다들 이제 작년 겨울 겪어보셨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 기침이 나오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금. 아, 이제. 원래 기침 잘하는 사람인데. 감기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상습적으로 걸려, 이제 이제 겨울철만 되면 이제 목감기, 기침감기가 습관적이 있어가지고. 난 전혀 못 느꼈는데, 그동안에.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닐까? 떨어졌잖아. 네, 아무튼 이렇게 우한 폐렴 전파력이 그 같은 공간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탄 사람도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CCTV 상으로 봤는데 전혀 접촉이 없이 네.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있기만 했는데도 얼마나 아직도 우한 폐렴이 이제 코로나19인지, 네. 어떤 뭐랄까요, 감염 경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냥 비말입니다, 비말. 비말이고, 일단 중요한 건 무증상 감염에 잠복기가 굉장히 긴 거. 예. 방금 말한 건 그냥 접촉이 없었는데도. 그러니까 요새 감염됐다라는 게. 아파트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이제 이게 아파트 버튼 누르는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 중국에서 그때 한창 유행했을 때. 어떤 아파트에는 아예 이 버튼 옆에 이쑤시개를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찌르고 사용한 버튼은 옆에 버리는 걸로. 그래서 이 손에 보통 이 침이나 이런 게 묻게 되면 이게 버튼, 그러니까 손 잡는 접촉하는 이런 것들에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게 되고, 그걸 만지면 이제 그 바이러스가 내 손에 오고, 내 손이 또 이제 코나 입을 만지면 내로 들어오는 이 경로를 좀 가장 많이 이제 의심을 하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가래나 침이나 네.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네. 비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이렇게 접촉이나 아니면 간접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말고, 지금 또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보면 네. 그 비접촉 감염, 공기 중에 감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고. 에어로졸 감염이 계속 나오곤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의사들의 얘기는 밀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좁은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이게 침이 공기 중에 또 돌아다니는 이 밀도가 높아지면 에어로졸로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실외나 넓은 공간에서는 거의 그건 좀 문 열고 힘들다.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아직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금 감염 경로라든지 감염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규명을 확실하게 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환자가 거의 8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도 이제 그 임상 자료를 모아가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여기 병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아직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지금 한국 네. 국내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내 오늘 2월 29일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 네. 이 확진자가 2,931명이고 네. 사망자는 16명까지. 거의 3,000명 가까이 네. 됐네요. 지금 오늘 하루에만 거의 500명 이상이 늘었거든요. 거의 600명 가까이. 지난주가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 네. 한국도 이제 그 전국적으로 좀 뭔가 확산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네. 이제 팬데믹? 이렇게 네. 중국은 이렇게 수그러들고 있지만 그렇죠. 이제 다른 나라가 늘어나고 네.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네요. 네, 국내에서는 일단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안에 이런 전염병이 돌게 되면 외부로 이제 유출이 급격하게 되게 되면 네. 그로 인해서 질병이 확 퍼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다행히 아직 아니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예전에 우한에서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금 뭐 서울 경기 쪽도 지금 막 환자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세 번째로 많은 곳이 부산이고 부산. 부산이 77명 확진자입니다. 경기도가 76명, 서울이 74명, 이제 경남이 59, 충남이 48.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10명이나 10명 이하대로 요 지역들이 좀 인구가 많은 지역, 또 대구 경북 중심으로 지금 확진자가 많이. 근데 왜 나와 있는 그게 궁금한 게 네.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을 이렇게 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잠재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감염된 사람들이 집중해 있었고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급증을 했겠죠. 네. 했는데 그 조금 이렇게 뭐랄까 조금 그 이해가 안 된다 그럴까 조금 궁금하다 그럴까 하는 게 대구 경북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생해서 이게 접촉에 의한 거라면 네.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침이나 가래나 뭐 이렇게 직간접적인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된다라고 하면 지역적 뭐 특정 지역에서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네, 거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은 격리가 마땅하죠. 그렇죠. 그런 거라면. 네. 네. 근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조금 논란이 됐던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런 게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네. 이렇게 늘어났고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은 집중적으로 검사를 안 해서 네. 안 늘어난 거지. 네. 잠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잠재적인 감염 위험이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네. 그렇죠. 있지 않겠느냐 또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현재 전체 이 감염자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신천지 관련한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사람이 지금 한 40% 정도가 되고 그 이만희 교주의 형 죽었던 장례식이 있었던 대남병원 네. 여기에서 확진된 사람이 117명. 그래서 여기 사람이 거의 한 1,000명 가까이가 돼요. 그리고 이 외에 지금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한 1,000명 가운데에서도 이 신천지 관련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걸로 현재 보여지고 있어서 이게 다른 지역에도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이 신천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확산시키는 어떤 중심 역할을 한 건 틀림없는 그쵸, 사실이네요. 그쵸. 네. 네. 근데 다른 여타 지역도 그 신천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그런 잠재적인 감염이랄까 이렇게 그 증상, 유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그런 검사를 하면은 그것들이 확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 사이비 종교가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일반 종교도 그냥 기독교나 이런 데들도 네. 사실 비슷한 형태의 예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도 혹시라도 확진자가 같이 뭐 예배를 했거나 좁은 장소에 모여 있다라고 하면 비슷한 결과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지금. 그럼 타 지역은 검사를 지금 이제 그 검사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중국이나 이런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서 온 여행객이거나 혹은 그런 사람과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신천지 그 교인이거나 이런 사람만 우선적으로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고 그 외 사람들은 한 17만 원 정도 비용을 내야 검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누가 그럼 검사를 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검사를 거의 안 하고 있고 또 네. 정부에서도 우선 이 확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먼저 빠르게 좀 검사를 아니, 하자. 그럴 수- 그러니까 지금 그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검사 뭐 이렇게 키트. 키트라든지 네. 뭐 그 약이 그만큼 제한적이죠. 있을 리도 네, 네. 만무하고 네. 또 이렇게 5천만 명이 전부 검사를 해요. 그렇죠. 그좀 바보 멍청한 네, 것도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네. 실제로 이제 증상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 이제 집중적으로 검사를 막 하지. 네. 여기저기 막 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 검사를 하지는 비효율적이죠.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 보면 네. 이제 신천지를 고리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 검사를 확대를 하고 나는 거 보면 네. 지금 그 이 우한 폐렴이 초창기잖아요. 중국 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그치, 초창기인데 그치. 네. 신천지 위주로 검사를 받고 초기에 확진자들도 거의 다 신천지다 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신천지 교인으로서 확진이 되면 더 혜택을 더 많이 본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무료로 검사를 하고 일반인 그래도 병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지. 그렇죠. 아무튼 이게 이 신천지 말고도 우리가 신천지를 매개로 지금 확진을 찾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지금 그쵸. 오히려 방역이 집중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네.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중심적인 전파자가 이제 신천지라는 전파자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네. 집중적으로 네. 검사를 하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난 거죠. 네, 네. 또 이제 그 절대적인 수치에서 하루에 검사하는 이 검사 수가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한 뭐 2주 이렇게 몇천 건 정도인데 저희는 벌써 한 몇만 건 수준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확진자 늘어나는 부분에.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없는 환자가 빨리 검사한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확진자가 많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고. 그 해외 사례. 네. 네. 일단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이제 8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거의 3천 명에 달하는 상황이고, 이탈리아 얘기도 또 많이 나오던데요. 네, 이탈리아도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치사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난주 방송했을 때는 3%가 채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치사율이 3.4%까지 올랐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는 같아요. 보통은 이런 대부분의 전염병은 네. 초기에는 치사율이 높지만 점점점 치사율이 낮아지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인데 아직도 그런 거 보면은 초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치사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면. 그리고 국가별로는 보면 중국이 이제 늘어나는 증가하는 속도는 조금 줄어들어서 400명대 정도로 매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현재 거의 8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그 나왔고 사망자도 2,8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가 2,931명, 사망자가 16명. 네. 또 한국은 조금 빨리 늘고 있어요. 지금 어제보다 오늘 600명 정도가 늘었고. 이탈리아가 또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 어제보다 한 240명 정도가 늘어서 889명. 근데 사망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21명.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또 완치자도 많아서 한 46명이 완치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로 이제 이란이 한 380명,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230명. 지금 이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나라 수가 지금 그 세계 보건기구 61개국에 지금 확진자가 있는 나라가 61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증가세가 이렇게 수그러드는데 네. 이제 중국 이외의 국가들은 지금 이제 계속 가파르게 증가세 좀, 가파르게 네.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네. 이른바 이게 이제
국지적인 지역적인 어느 특정 국가 내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에피데믹 아니면은 그걸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팬데믹.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어제보다 25명이나 증가를 해서 73명이 됐고요. 미국도 64명.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어제보다 17명이 증가해서 57명이 됐거든요. 네. 이런 이제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코로나19가 확산 그 위험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거나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아니면 각국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이런 중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라든지 입국 제한 조치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그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한국의 여행객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한다든지 네. 혹은 입국 절차를 강화해서 뭐 격리 조치를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대해서 여행객 입국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나 싱가폴,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 31개국이 현재 한국이 여행객은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고 입국 절차를 강화, 그러니까 격리 조치를 한다든지 뭐 기타 제한을 많이 두는 나라들이 중국이나 영국, 아이슬란드 등 34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65개국 정도가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입국 정책을 강화하는 나라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한을 지금 하고 그 뭐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네. 중국에 이어서 가장 지금 그 많이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을 집중적으로 지금 마크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한국 다음으로 많은 데가 이탈리아인가요? 일본인가요? 그렇죠. 이탈리아입니다, 지금. 일본은 일본은 지금 크루즈를 빼면 233명입니다. 일본은 오히려 검사 속도 늦어서 일본은 조금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속도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실제로 그런 증상이 감염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지. 이렇게 증상이 없는데 가서 그냥 전수조사를 하는 것만큼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한국 경우에는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신천지라는 이른바 집중적인 전파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급증을 한 거고 네. 다른 이제 일본이 됐든 어디 됐든 이런 나라들은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미국에서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고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인데 그럼 어떻게 전수조사를 다 해요? 그리고 사실 미국은 아예 초기부터 중국에 대해서 중국 전 지역에서 오는 내국인은 일단 2주 격리, 외국인은 무조건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사할 이 개체수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감염 경로라든지 전파 경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또는 그 감염자를 이렇게 딱 집어내는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이렇게 미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발생한 거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사람을 감염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안 받고 그냥 미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퍼뜨렸듯이 아니면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해서 이렇게 그게 아직 그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이 확산된 건지 뭐 그런 상태지만 어쨌든 간에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거에 관해서 또 갑론을박이 중국도 그랬었고 한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렇게 있을 건데 아까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에 초창기 때 중국에서 우한폐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동 제한이나 격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고 하고 그거 하면은 무슨 저기 혐오고 뭐 그렇죠? 차별이고 뭐 이렇게 막 떠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팬데믹이고 저쩌고 막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 식의 어떤 갑론을박이 있을 건데 네. 그런 그 갑론을박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차단을 위한 어떤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을 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여행객은 뭐 한국에 네. 대해서는 뭐 30 몇 개국이 이제 한국 여행객 오지 마, 당분간 오지 마. 네. 그다음에 그 오더라도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오더라도 2주 정도는 격리 시설에 들어가서 격리한 후에서 확인 이렇게 무증상이라는 거 확인되면은 그 입국해 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각 나라별로 어떤 이렇게 논란이나 어떤 이렇게 입장들이 여전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 막는 거는 실효성이 없다. 막아도 사실상 유입이 되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그런 어떤 혐오를 조장한다거나 혹은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통제되는 한에서는 할 수 있게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 건강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국민이 안전이 있어야지 경제도 돌아가는 거지. 이거 좀 선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니 그 이번 주에 그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런 게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제 이른바 그 신종 돌연변이형의 어떤 신종 뭐 바이러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2003년에 사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고 15년인가요? 그게 아마 12년 2015년입니다. 메르스 2015년. 2015년 메르스 있었고 네. 13년에 가지고 신종플루 13년 이 신종플루는 2009년. 2009년. 네. 그러면은 2003년에 사스가 있었고, 네.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네. 2015년에 메르스가 네. 있었고, 지금 이제 20년에 우한폐렴이 있고, 네. 네. 뭐 거의 한 5년 간격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신종 어떤 돌연변이형의 바이러스가 5, 6년 발생해서 경에, 네. 5, 6년 간격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류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 조류 AI, 조류독감. 그게 뭡니까 그 아프리카 열병 돼지 콜레라 네. 이런 거 동물 전염병까지 치면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거의 이제 그 상시적으로. 네,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5, 6년 간격으로 사람의 경우에 그 신종 바이러스가 5, 6년 간격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네. 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렇게 어떤 뭐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아니면 각국 정부라 보건 당국이라든지 어떤 뭔가 이렇게 대응책들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그런 보여져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그 사스든 신종 인플루엔자든 이렇게 메르스든 뭐 이렇게 우한폐렴이든 이것들은 다 지금 돌연변이형의 바이러스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는 새로운 형 변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종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변종이니까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검사 시약도 없고, 그렇죠. 아니,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네. 아니면은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백신, 그러니까 뭐 백신이나 치료제나 없고, 그다음에 감염 형태나 경로나 이런 것도 이렇게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사태가 발생하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가장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격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동을 줄이는 거죠. 감염원 차단. 초기 단계에서 격리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뭐 중국, 한국 나라 구별하지 말고 그냥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만만한 지역이라고 할고 한데 이 지역에서 이런 넓이의 지역에서 이쪽에서 그런 이제 감염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을 차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게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나라라는 테두리를 갖다가 씌워 놓으면은 중국은 우한이라는 걸 차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 내에서는. 예. 그렇지만 이건 중국, 한국이라는 이렇게 테두리를 갖다 이제 그냥 인위적으로 씌웠을 뿐이지. 결국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스나 신종플루나 메르스나 우한폐렴이나 팬데믹으로 간다 이거예요. 네, 전 네, 세계적으로. 네, 네. 왜냐면 이게 변형인데 어떤 경로로 어떤 감염 형태로 그다음에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은 그냥 격리 조치 차단하고 격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혐오나 어떤 게 차별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초기 단계에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지역을 차단하고 이렇게 검역을 강화하고 또 격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밖으로 확산되는 걸 일단 1차적으로 막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거 어떤 그 바이러스의 그 바이러스의 종류를 파악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감염 경로를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이렇게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벌써 지금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주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이런 주기가. 그랬을 때 그때마다 이런 혼란을 되풀이를 하고 이제 하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이렇게 혐오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더 심해져 버리죠. 네. 그렇게 네. 되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그 신종 변형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중국에서 발생을 했건 한국에서 발생했건 미국에서 발생했건 뭐 이탈리아에서 발생했건 관계없이 네. 발생한 곳에서 1차적으로 차단하고 격리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검역해서 이렇게 격리 조치를 1차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벌써 이렇게 사스나 신종플루나 메르스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나 문재인 정권이나 네.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를 그렇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나마 가장 이렇게 그 상식적으로 대처한 데가 미국 CDC. 네. 예. 그러니까 딱 격리부터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이나 중국을 갔다 온 미국인이든 중국을 갔다 온 일본인이든 한국이든 네. 전부 중국을 갔다 온 사람은 일단 격리 시설에 2주 동안 네. 격리를 해서 네. 이렇게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확인하고. 다음에 이제 증상이 없으면은 이제 입국을 허용하는 식으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도 당연히 이제 뭐 그렇게 했지만 우한 지역 일대를 차단해서 봉쇄해서 이렇게 격리 조치를 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중국 베이징만 해도 확진자가 한 1,0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베이징이 확진자가 1,000명이면 작은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 맞고 베이징에서 들어온 사람은 안 막아도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이렇게 혐오하거나 중국인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요. 중국이 이렇게 나라가 크고 사람도 많고 또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렇게 빠르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중국 지역에서 그런 게 신종 이렇게 변형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쉽다 이거예요. 네. 넓고 사람도 많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런 경우를 여러 번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도 중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뭐 네.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 이제 언론에서 그 질병관리본부하고 청와대 사이에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기사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자문을 하고 있는 의사들, 전문가 집단에서는 계속 이제 입국 제한 조치를 건의를 했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제 그 실무 부서나 아니면 청와대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게 안 됐다. 문재인 씨 이야기하는 거 보면 뻔하지. 처음에 뭐라 고통 분담하자고. 네, 그렇죠, 그렇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렇게 생쇼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이거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이야기죠. 이렇게 무식하면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하면은 국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나라 망가뜨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이제 중앙 정부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의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인에 대해서 뭐 입국 금지라든지 입국 제한 조치, 혹은 교민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 그리고 뭐 한국인 거주한다고 바늘딱지 막 붙여가지고 지난번에도 네.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런 게 사스도 그렇고 신종플루도 그렇고 뭐 메르스도 그렇고 우한폐렴도 그렇고 중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네. 1차적으로 이렇게 미국 CDC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검역을 출입국 이렇게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을 강화를 하고 격리 조치를 하고 네. 그게 중국이나 중국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어떤 중국을 갔다 온 한국 사람이든 중국인이든 유학생이든 누구든 어떤 한국은 중국이나 또 한국 내에서 그런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해도 똑같은 조치를 네. 취한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이 원칙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그 원칙대로 계속 하면은 중국도 학습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중국에서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저렇게 할 거야. 그럼요. 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 이거. 저게 한국이 네. 중국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게 아니야. 네. 라고 학습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문재인 씨 이 사람 그 말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이게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뭐 이렇게 사고 무슨 판단도 몇백 안 년 되고.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는 이제 뭐라고요? 이제는 지금은 늦었으니까 소용이 없다. 네. 웃기는 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한다라는 게 어쨌든 간에 뭐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이 네. 이렇게 어떤 그 한국 국내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산시키는 어떤 그 중심자의 중심 진원지 역할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네. 그걸 그쪽으로 다 이렇게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마치 이제 그게 이렇게 원인자인 것처럼. 그렇죠. 거기서 발언한 줄 알았어.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우한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막 그 사스 그때 조사했던 사람이 말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아, 중국 내에서 그 네. 바이러스 아. 숫자가 네. 그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뭐 신천지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식으로 하든 네. 어떤 식으로 들어온 것을 막지 못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죠. 1차적인 원인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염돼 가지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신천지 사람들이 네. 일부러 그게 신천지가 됐든 누가 아니든 일부러 이렇게 우한에 가가지고 병 걸려온 병 건 걸려서 아니죠. 와가지고 퍼뜨리려고 했겠냐 이거예요. 네. 아니죠. 자기들도 무증상 감염이라서 모르고 있다가 전파를 시켰다가 이제 뒤늦게 맞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고 반대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그런 개인적인 호불호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호불호일 수 있지만 적어도 네. 그 대통령이라는 자 또는 국가를 이렇게 국정을 책임지는 그 집권당 입장에서 어쨌든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이유로 국민들을 차별하고 이렇게 혐오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요. 근데 오히려 좀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그쪽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조직적으로 조직을 하고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신천지 탓, 대구 탓.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국민들이 보고 이렇게 내릴 거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종교 집단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네.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국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이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1차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네. 그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네. 집권당이 국가를 이렇게 책임지는 그 집권당이 네. 이게
완전히 이렇게 뭘 해야 되나 그 범인 찾기, 범인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 범인 찾기. 희생양 찾기.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개판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벌써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지금 5년, 6년 간격으로 계속 지금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고 네. 신종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그 바이러스 또 규명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백신도 없고 뭣도 없고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단하고 격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의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뭐 의사입니까? 아니죠. 의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라도 그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그렇죠. 한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근데 이게 이 친중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 눈에 뒤집히고 네. 국민들의 이렇게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완전히 내팽개치고 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확진자를 다 이제 이렇게 활개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네. 이제 범인 찾기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 짓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확진자가 폭증을 하니까 무슨 뭐라 그랬죠? 한국이 이렇게 검사 시약 진단 키트 그렇죠. 환자가 많은 게 아니라 빨리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찾아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한국 의료진 짱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대응 잘한다. 그런 네. 거면 뭐 하고 갔냐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 있잖아요. 네. 일본은 그게 많지만 한국은 네. 정말로 그런 게 드물잖아. 어쩌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런 천재지변이나 재난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한다고 언제 써먹을지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장비나 인프라나 인력을 갖춰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불필요하죠. 네. 지금 이렇게 우한 폐렴 같은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보건 전문가나 방역 전문가나 지금 근데 이렇게 보건 전문 의사만 해도 한 200명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우한 폐렴 같은 거를 막는다고 해서 전국에다가 근데 각 16개 광역 시도별로 200명씩 늘리자. 그래갖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갖추자라고 해서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때 대비해서 백신을 막 좀 비축을 해두자. 돌연변이인데 무슨 백신을 비축해둬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전종인데. 근데 지금 사실 그 환자를 많이 찾는 거 키트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의료 그 현장에서는 지금 그것도 그거지만 그 병상이 부족해서 지금 치료도 못 받는 환자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그 의료진이나 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대우에 대한 문제, 처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 경증, 중증, 위증에 대한 이 판단 기준도 없어서 환자를 어느 환자부터 해야 되는지 어떤 환자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도 없어서 좀 혼란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자 키트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나 이렇게 이런 데를 보면 정말로 답답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답답하고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사실 멍청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더 망가뜨려요. 이제 중증으로 구분하는 환자들 판단 기준으로 실제로 네. 병상하고 네. 그러니까 병실하고 병상은 이제 침대잖아요. 네. 병실하고 이렇게 침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병원급 이상이에요. 병원급, 그렇죠. 약간 종합병원, 종합병원, 네. 상급 종합. 그러니까 네. 이제 의원은 거의 이제 네. 없죠. 입원실 이런 게. 입원실이 없고 그냥 병상만 그냥 네, 네. 간이 한두 개 정도. 네. 치료 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좀 누워보세요 하는 네, 네, 그런 네. 정도고 실제로 이렇게 있는 데는 이제 병원급부터예요. 네. 근데 이 병원급부터 이렇게 병실과 병상이 있는데 네. 그다음에 그 병원급부터 이제 전문의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어요. 병원급부터. 근데 이렇게 우한폐렴 같은 이런 이제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네. 이건 이렇게 그 바이러스 성질이나 이런 특성이나 어떤 백신이나 치료 방법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간다고 해도
병원에서 하는 방법은 격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방호복 입고 네. 의사도 이렇게 감염 안 돼야 되고. 근데 사실은 여기가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 병원 종합병원 그러니까 이게 3차 진료 그러니까 1차 진료, 2차, 3차 진료 네.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차 그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이죠. 네. 네. 근데 이런데 환자들이 가면 전염병 환자들이 가면 그 폐쇄죠, 폐쇄. 폐쇄를 네, 해버려요. 폐쇄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작동이 안 돼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의사들이 같이 감염되면 그렇죠. 격리.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른 병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의료진들이 이렇게 감염돼가지고 격리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벌써 아까 계속 말하잖아요. 사스, 네. 신종플루, 메르스 지금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렇게 팬데믹 성격이 강한 어떤 신종 그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어떻게 그걸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의 매뉴얼이라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네. 말로만 매뉴얼 떠들고 세월호 참사에서 매뉴얼 떠들고 매뉴얼 갖고 문제가 있게 매뉴얼 자체를 지금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한국의 그 의료 시스템 자체는 네. 그냥 기존에 알려진 또는 정상 어떤 그 질병을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네. 이렇게 돌발적이고 이렇게 그 예측하지 못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 팬데믹 성격이 강한 그런 게 전염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때 대해서 기존에 그냥 질병에 대응하는 의료 시스템을 갖고 대응을 하려고 하니 이게 같이 맞죠. 넘어져 버려요. 그렇죠. 같이 넘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혼란이 와요. 왜냐면 의료 시스템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개인 의원이에요. 네, 그렇죠. 개인 사유 의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 병원이나 종합병원도 민영병원들이에요. 네. 이제 대학병원들 이제 최상위의 대학병원들 막 민영병원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병원들 딱 발생하면 무조건 거기다가 쑤셔 넣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 받으려고 하죠. 민간 병원 지가 망하는데 그쵸. 그거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할 거냐가 매뉴얼을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대통령이라는 자가는 자는 그냥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떠들어 제끼고 뭐 이렇게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자는 무슨 게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이렇게 무한폐렴 걸려갖고 한국 사람 전파시켰다고 탓이라고 그랬죠. 네. 그따구 소리는 하고 자빠졌고 네. 안에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차단하고 이렇게 방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하기는커녕 이게 무슨 그 진영 논리 어떻게 진영 논리로 선동질을 하고 네. 나빠졌고 남 탓이나 하고 국민 탓이나 하고 말이죠. 네.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다 이거죠. 이 정도로 하죠. 예. 일단 그 정부 대응과 대통령 뭐 보건복지부 장관 얼굴만 보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로 다른 측면에서 우한폐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